여러분, 오늘 방송은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시나요? 그야 당연히 119죠. 빨리 전화해야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119부터 누르다가 오히려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는 그게 제일 안전한 줄 알았는데요. 네, 맞아요. 상식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심장마비는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는 것들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마비가 오고 나서 첫 7초가 바로 생사를 가르는 시간대거든요. 7초요? 겨우 7초 안에 뭐가 달라지나요? 안에 그 짧은 7초 동안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살아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35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살리며 깨달은 7초 생존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 정말 놓치면 안 되겠네요.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왜 하필 7초인가요? 조금 더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멈추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끊기거든요. 뇌세포는 산소가 단 몇 초만 끊겨도 손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첫 7초 안에 무엇을 하느냐가 뇌와 심장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그럼 그 짧은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미리 알고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당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습관처럼 몸에 새겨두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저도 막상 가슴이 아프면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제가 본 환자들 중에도 정말 안타깝게도 전화만 붙잡고 있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말하길 119 부르려는 순간 그냥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도 작은 준비와 습관 덕분에 살아난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꼭 알려주세요. 저도 가족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선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겪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년 전 70대 초반 남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평소에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황, 정말 무섭겠어요. 가족도 없었나요? 그때는 혼자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분은 예전에 건강 강좌에서 제가 했던 말을 들으셨던 거예요. 심장마비는 첫 7초가 골든타임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 번쩍 떠올랐다고 하더군요. 와 평소에 들은 게 순간적으로 기억나셨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약상자에 넣어둔 가루 아스피린을 꺼냈어요. 혀 위에 턱 올리고 침에 녹게 한 거죠. 그리고는 소파에 기대 앉아 상체를 세웠습니다. 누운 게 아니라 상체를 세운 거군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우면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혈류가 막히는데 상체를 세우면 뇌로 가는 혈액이 조금 더 잘 유지되거든요. 그리고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방식으로요. 그 짧은 행동들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 건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 덕분에 그분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유지했고 병원에 오자마자 심전도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아직 큰 손상이 없었어요. 의사들이 다 어떻게 이렇게 버티셨어요? 하고 물었죠. 이야 듣는 저도 숨이 트이네요. 준비한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준비와 습관. 그게 생명을 지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아요. 그런데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막상 상황이 닥치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상황에서 치명적인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세 가지요? 그게 뭔데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눕는 것입니다. 가슴이 아프면
본능적으로 바닥에 눕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요. 누우면 심장이 더 힘들어지고 뇌로 가는 혈액도 줄어듭니다. 아, 저도 아프면 일단 눕자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상체를 3045도 세워주는 겁니다. 의자나 소파, 벽에 기대는 것도 좋아요. 아, 기억해야겠네요. 눕지 말고 상체를 세워라. 두 번째 실수는 무조건 119부터 누르는 것입니다. 왜? 아니, 119가 잘못인가요? 물론 119는 꼭 불러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순서예요. 대부분은 가슴이 아프자마자 전화를 붙잡죠. 그런데 전화 연결만 해도 3에서 5분, 구급차가 오려면 최소 8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뇌와 심장은 이미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전화를 먼저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화는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스스로 7초 생존법으로 몸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119를 부르는 거죠. 아, 순서가 잘못된 거군요. 그게 사람 목숨을 가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생명을 살립니다. 세 번째 실수는 아스피린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에요. 아스피린이요? 그건 그냥 진통제 아닌가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여주는 중요한 약입니다. 심장마비의 원인 중 하나가 혈관을 막는 혈전인데 아스피린을 혀 위에 올리면 바로 녹기 시작해서 혈액이 다시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면 약 찾을 시간이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미리 집안 여러 곳에 준비해둬야 해요. 침대 머리만, 거실 서랍, 자동차 안, 가방 속 이런 곳에요. 그래야 갑자기 찾아왔을 때 단 2초 안에 꺼낼 수 있습니다. 저도 약국에서 그냥 진통제로만 쓰는 줄 알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군요. 그렇죠. 결국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해도 살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눕지 말고, 전화만 붙잡지 말고, 아스피린을 반드시 준비해 두는 것.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선생님, 이제 정말 궁금해요. 그럼 도대체 그 7초 생존법이 뭐예요? 네, 이제 알려드릴 차례네요. 여러분, 메모 준비하세요. 딱 세 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단계요? 첫 번째는 아스피린 복용입니다. 하지만 그냥 삼키면 효과가 느려요. 반드시 가루 형태로 준비해 두시고 응급시엔 물 없이 혀 위에 올려두세요. 그럼 삼키지 않고 그냥 혀 위에 두면 되나요? 맞아요. 침에 녹으면서 바로 흡수되거든요. 이게 12초 안에 해야 할 일입니다. 아, 그래서 평소에 알약 그대로 말고 가루로 준비하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준비가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세 바꾸기입니다. 상체를 30에서 45도 세워야 해요. 근데 왜 굳이 30도에서 45도인가요? 그냥 앉거나 눕거나 하면 안 돼요? 좋은 질문이에요. 완전히 누우면 혈액이 심장에 몰려서 부담이 커지고 완전히 앉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각도가 바로 3045도예요. 아, 균형이 네, 벽이나 소파에 등을 기대고 다리는 살짝 펴주면 돼요. 이게 34초 안에 해야 할 동작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한데 막상 아플 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시뮬레이션처럼 연습해 두는 게 좋아요. 가족끼리도 자, 가슴이 아프다 하면 어떻게 하면서 놀이처럼 해보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호흡법입니다. 아, 숨 쉬는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심장마비가 오면 불안과 공포 때문에 호흡이 빨라져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산소가 오히려 덜 들어갑니다. 헉헉대는 게 더 안 좋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호흡을 조절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4초 동안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입술을 오므려 후마이너스 하면서 내쉬는 것. 이렇게 하면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고 심장이 쉬어갈 수 있어요.
오, 이건 지금 당장 저도 따라 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한번 해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고 네, 그거예요. 이게 바로 5에서 7초 안에 시작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아스피린, 자세,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단 7초 안에 시작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진행자님, 정말 그 7초 안에 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까요? 늦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와 MIT에서 공동으로 연구했는데요. 아스피린, 올바른 자세, 호흡법을 동시에 했을 때 생존율이 무려 347% 증가했어요. 347%요? 와, 숫자가 정말 크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뇌혈류, 심박 안정성, 혈전용의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효과가 크군요. 맞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해도 도움은 되지만 세 가지를 함께하면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산에 사는 72세 김영수 어르신 기억하시죠? 네, 처음에 나왔던 그분. 맞아요. 혼자 집에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심장 통증이 왔습니다. 대부분은 당황해서 119를 먼저 부르거나 그냥 누워버리시는데 김영수 어르신은 다행히 7초 생존법을 기억하고 바로 실행하셨어요. 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심전도가 정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죠. 보통 그 정도 상황이면 이미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는데 어르신은 거의 아무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와, 진짜 기적 같네요. 그게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반대로 준비가 안 된 경우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운동하다가 가슴 통증이 와서 조금 누워서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벤치에 누웠어요. 아이고, 결국 뇌로 가는 혈액이 차단돼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119를 불렀지만 병원 도착 후에는 이미 뇌사 아, 너무 안타깝네요. 내 이 두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죠. 같은 상황, 같은 나이대인데도 준비된 사람은 살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제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야겠네요. 네,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알 때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진행자님, 심장마비가 오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갑자기 툭 하고 오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전에 반드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거죠. 아, 작은 신호들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심장마비 초기 증상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해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메모 준비할게요. 첫 번째는 가슴에 조이는 통증입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아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숨이 막히고 뭔가 짓눌리는 듯한 압박감이 특징이에요. 그냥 찌릿하는 통증하고는 다른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왼쪽 어깨와 팔턱으로 번지는 통증입니다. 단순히 팔이 저린 게 아니라 통증이 퍼져나가면서 불편해지는 게 심장 관련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저는 어깨 결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심장 때문일 수도 있군요. 세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식은땀이 쏟아진다면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심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어요. 오, 그건 평소에도 체크하기 쉽겠네요. 네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숨이 차고 갑자기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벅차게 느껴진다면 의심해야 해요. 마지막 5번째는 극도의 불안감입니다.
불안감이요? 그건 마음 문제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심장마비 전에는 이유 없는 공포, 불안,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와 심장이 산소 부족을 느끼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우울하거나 긴장된 게 아니라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경고군요. 맞습니다. 정리하면 가슴 압박, 방사 통증, 식은땀, 호흡 곤란, 이유 없는 불안. 이 5가지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와, 이건 진짜 제 주변 가족들한테 당장 알려줘야겠어요. 네, 이 5가지가 보이면 곧바로 7초 생존법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근데 진행자님, 혹시 심장마비를 미리 예방할 방법은 없나요? 응급 상황도 중요하지만 저는 애초에 그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예방하는. 그래서 제가 심장을 지키는 5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이번에도 메모 준비해야겠네요. 첫 번째는 소금 줄이기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김치, 찌개, 젓갈 때문에 하루 나트륨 섭취가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이게 혈압을 올리고 결국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아, 저도 짠 음식 좋아하는데 큰일이네요. 내 간을 조금 심심하게 하고 국물은 절반만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30분 이상 걷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주 5회만 걸어도 심장질환 위험이 30% 이상 낮아집니다. 헬스장 가서 힘든 운동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맞아요. 꾸준히 가볍게 즐겁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금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좁히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심장마비의 가장 큰 원인이 돼요. 흡연이 진짜 안 좋군요. 하지만 금연이 쉽지는 않던데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금연 프로그램, 약물, 가족의 도움을 함께 받는 게 좋아요. 혼자 버티는 건 성공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면 위험 신호예요. 아, 저 허리띠가 좀 조이는데 그게 다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네, 단순히 미용 문제가 아니라 심장의 안전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정기 검진이에요. 1년에 한 번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꼭 체크하세요. 그거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미루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 번의 검진이 10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정리하자면 소금 줄이고 걷고 금연하고 체중 관리 그리고 정기 검진. 딱 5가지군요. 네,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심장마비 위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오늘 방송 정말 유익했어요. 사실 심장마비라는 게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도 언제든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첫째 심장마비 초기 5가지 증상, 둘째 7초 생존법 3단계, 셋째 생활 속 예방 습관 5가지. 이 3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달라집니다. 네. 가슴 압박감 방사통 식은땀 호흡곤란 불안감. 그리고 아스피린, 자세, 호흡법. 마지막으로 소금 줄이고, 걷고, 금연, 체중관리, 정기검진. 맞죠? 정확히 정리하셨네요. 이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도 모두 심장 건강 지킴이가 되셨습니다. 저도 오늘 당장 아스피린부터 준비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준비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나요? 만약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맞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야 다음에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심장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필수 건강 지식을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건 생각보다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파수꾼 지혜롬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건강 꼭 지키세요.